이제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MBC랑 KBS가 저 팩트 체크도 안 된 명백한 가짜 허위 인터뷰 방송을 정말 진실인 마냥 고스란히 이거를 다 공유를 했다는 것이죠. 언론사라고 한다면 팩트 체크는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김은경 신우이 폭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튜브 젊은 시각에서는 곧바로 방송을 했지만 다른 이런 언론사에서는 하루 뒤에 방송이 났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사실이 맞냐? 반론권도 제기하고 그리고 별도로 취재를 해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 저 MBC랑 KBS가 대통령 선거 3일 전에 터뜨린 저런 허위 인터뷰를 고스란히 그 뉴스타파 보도에 따라서 막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댓글에 보면은 와 역시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진짜 윤석열이 대장동 몸통이었구나. 네 이놈 뭐 이러는 정말 그 참 국적을 알 수 없는 분들이 댓글을 막 오만 곳에다 달고 다녔었죠. 알고 봤더니 거짓이었다. 지금 보여지는 이 사진이 뭐냐면요. 그 신앙님, 저는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금 뭐 압수수색 당하면서 억울하다. 이 책이 바로 1억 6,500만 원에 팔았다는 본인의 책이라는 거예요. 이 책 3권을 1억 6,500만 원에 팔았답니다. 이게 그만큼의 가치가 있대요. 그러면서 나는 돈은 받았지만 이 책을 판 가격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세상에 뇌물이라는 건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신앙님의 말이 맞더라면 이제는 이 세상에 뇌물은 없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국회의원이 뭐 3억 원을 받았다. 지지자한테. 그래서 국회의원이 이제 수사를 받으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제가요 책을 냈는데 그 책을 팔아서 3억을 받은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해결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으로서 이걸 주장하고 있고 어떻게 이런 분이 언론노조 위원장 맡고 있고 이런 분한테 뉴스타파는 1년에 4천만 원씩 취재에 대한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용했더니 이 허위 인터뷰가 애초에 이거는 한 반년 동안 기획된 이 뉴스타파의 의도적인 거짓 인터뷰라는 겁니다. 김만배가 신앙님과 인터뷰했다는 그 시기가 2021년 9월 15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보도가 됐다고, 방송이 됐다고요? 그 다음 해 3월 6일. 보세요. 김만배가 인터뷰를 했다는 게 9월 15일이고 한 달 뒤에 이재명이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과 무슨 이유가 있다. 이걸 발언을 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해 윤 후보 조우영에게 왜 커피 타줬나. 그 조우영이 이 녹취록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나서 선거 3일 전에 김만배 인터뷰를 터뜨립니다. 중요한 거는 이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7% 정도 이긴다라는 여론조사가 대부분 나왔던 때입니다. 저도 받았었고 뭐 그때 찌라시가 엄청 많이 돌았는데 상당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출처로부터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가장 최근 여론조사를 따져보면 7에서 10%까지 이기고 있다. 특히 안철수 당시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이건 게임 끝났다. 그러한 소식이 알려지던 3월 6일 뉴스타파가 이걸 때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0.7%, 0.73. 왜 그럴까? 결국에 의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 신앙님에 대한 구속영 그 압수수색을 지금 벌였었고 그렇게 드러난 진실은 이날 이 인터뷰가 그 방송이 되기 6달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가 허위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돈을 받는 그 뉴스타파한테 이걸 갖다 바쳤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인터뷰 직후 김만배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님 입장에서는요. 방송 한번 가짜 인터뷰 한번 찍어주고 1억 6,500만 원? 나쁘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보도로 어떤 결과가 이어졌냐. KBS랑 MBC가요. 이거를 막 무지성으로 보도를 합니다. 제가 막 기사를 준비해보니까 MBC에서도 수두룩하게 나왔고 KBS에서도 수두룩하게 나왔지만 그중에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MBC 부산저축 부실 수사로 대장동 종잣돈 박영수와 윤석열은 어떤 인연이냐.
그리고 막 댓글 막 화나요? 난리가 났죠. 10년 전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된 자금은 대장동 개발에 종잣돈으로 쓰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때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후보가 왜 책임에 휩싸였는지 취재를 짚어봤습니다. 하면서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최근 한 매체는 신앙님이 터뜨렸던 그런 가짜 인터뷰 방송에 이어서 윤석열, 박영수는 원팀이다. 그리고 대장동 종잣돈으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에 대한 돈을 받았고 둘이 원팀이다. 그러면서 왜 이 윤석열 후보가 책임론에 휩싸이냐 프레임을 짜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어졌습니까? 우파 진영에서 난리가 났었죠. 역시 윤석열은 민주당 편이었다.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박영수는 문재인 때는 호의호식하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구속이 돼버렸습니다. 댓글 한번 볼까요? 그 당시 2022년 3월 7일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이틀 전에 저는 대장동 사건 누가 몸통이고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 되면 이 나라 지금보다 더 살기 좋겠습니까? 대통령이 되어서 전문가로 해야 되는데 이번엔 정말 심각하네요. 윤가가 불법 대출 1,000억 원 강제로 덮어버리지 않았더라면 하면서 이명박이 대통령 될 때는 이명박이 BBK 만들었다. 윤석열 이 정도면 사퇴하는 거 아니야? 이분들 지금은 어떤 입장입니까? 지금 가짜뉴스라고 이제 결론이 났잖아요. 여기서 댓글 달면서 윤석열 대통령 비판한 분들 어떤 책임을 져요? 네? 지금도 대통령 하고 있네요. 말과 행동에 신중함이 1도 없다. 윤통은 내려와라.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당시 가짜뉴스에 속아가지고 윤석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공격하다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입을 싹 닫아요. 사과 안 합니다. MBC가 이 정도인데 KBS는 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김만배 육성, 윤석열이 봐줬다. 윤석열 대통령 측 명백한 허위. 결과적으로 명백한 허위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KBS는 마치 이것이 진짜인 것 마냥 그리고 양쪽의 입장을 들어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걸 이렇게 담아버리죠.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의 새로운 육성 녹취가 공개돼서 대선 막판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쟁점이라는 거는 일종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양쪽의 입장이 치열한 사건으로 이걸 부각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검사가 봐줬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명백한 허위,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KBS에서는 양쪽의 입장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는 대장동 수사 본격화되기 직전에 나온 겁니다 하면서 김만배와 신앙님의 대화입니다. 그러면서 이 뉴스타파 영상을 그대로 다 담아주죠. 국민의힘에서 억울하다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의혹 몸통이 드러났다. 송영길 입장 담아주고 그 다음에 KBN 뉴스 안다영입니다. 이게 뭡니까? 댓글 또 나오죠. BBK 동영상을 보고 이명박을 찍은 결과는 어땠나요? 김만배 녹음 파일 MBC만 유일하게 비중 있게 보도했다. 왜 이것을 SBS는 보도 안 하냐?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론을 모르면 무식하다. 모를 수 있어요. 이론을 모르면 무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모르면 바보인 거고 그리고 무지보다 위험한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